예, 녹화하고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그 VS 코드 설치랑 그리고 작업하고 있는 부분들 저장해서 어떻게 원격제하는지 그 두 가지 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알아봤고 그 교재는 제가 드렸던 임시 일부라고 되어 있는 PDF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봐주시면 되겠고 그 1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HTML에 관련된 기본 문법이랑 태그에 대해서 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설명은 이 태그만 해도 한 160개, 한 170개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전부 다 하는 거는 무리가 있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정도만 통계적으로 좀 자주 많이 쓰는 태그 위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언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좀 자주 쓰는 라이브러리 위주로 그 볼 거고요. 일단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태그가 기능을 뭘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할 겁니다. 뭐 HTML 기본 태그를 공부하는 거는 빠르면 1시간 정도? 2시간에 보통 다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쓰이는지는 보통 대부분 다 파악이 잘 됩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부분이 거의 좀 없으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부분이라든지 설명이 좀 수긍이 가거나 이해가 가면 그냥 끄덕끄덕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뭐 지금 제가 소개하는 태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뭐 따로 제가 뭐 말하는 부분 메모를 한다거나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해가 되면 끄덕끄덕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정리할 때 그때 한 번 더 정독 천천히 한번 읽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두 번째는 그 우리가 그 이제 이 개발 업무를 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뭘 조금 많이 하게 되냐면은 각자 개인별로 정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보통 저는 뭐 지금 깃허브에 이제 올리는 작업은 제가 수업 때 필요한 소스를 이제 같이 보기 위해서 제가 올리는데, 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수업 준비라는 자료는 제 개인 클라우드에 다 올립니다. 그래서 뭐 자바든 JSP든 스프링이든 제가 수업 준비하는 자료들은 전부 다 저는 개인 클라우드에 제가 다 올려요. 그래서 보통 저는 그 네이버에 여기다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보통 저는 자료를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어디 있죠? 어디 갔죠? 여기 있죠? 여기. 예. 여기 보면 제가 수업 자료라고 해서 이렇게 모아둡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모아두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가져다가 여기 밴드에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게시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도 해당 수업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보통 이거 코드 이제 템플릿이라고도 하고 스니펫이라고도 하는데 각자 자기가 작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그 명령어를 다 외우지 않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들은 이제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해서 따로 이제 이제 정리를 해서 필요한 것들만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 그냥 가져다 씁니다. 그냥. 뭐 방금도 그 제가 Git 관련된 이 명령어들 있죠. 이런 부분들. 이거 안 외웁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외우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치면은 지금 제가 공부하는 언어만 해도 한 8, 9가지가 되는데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카테고리 부분에 저장을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파트에 이걸 쓰겠다, 그럼 거기 있는 자료 제가 가져와서 씁니다. 근데 없거나 뭐 필요한 자료가 없다, 그럼 바로 뭐 하면 됩니까? 검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문법, 레퍼런스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져와서 쓰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그 수업 들으면서 공부하실 때 각자 자기만의 자료 정리를 꼭 해주실 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게 블로그가 되었든 개인 메모장이 되었든 연습장이 되었든 뭐 하실 수 있게끔. 가급적이면 클라우드를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 본인이 언제든 볼 수가 있고 언제든 이걸 자료 이걸 내려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더 좋겠죠? 그죠? 뭐 연습장에 작업을 하셨다면 그 했던 내용을 메모장이나 옮겨서 그걸 다시 클라우드에 올리는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줄 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자 그럼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11페이지입니다. 뭐 기본적인 문법이랑 태그입니다. 우리가 HTML이라고 하는 거는 이 웹이라는 이제 그 하나 문서라고 할까요? 그 문서의 기본적인 뼈대를 역할을 하는 게 이 HTML입니다. 여기는 뭐 이제 뭐 메타 영역, 헤더 영역, 그다음에 뭐 바디 영역, 뭐 푸터 영역,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기본 뼈대에 대해서 좀 기본 태그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결과 페이지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지금 여러분들 기획해서 간단한 그리드 영역 뭐 헤더 부분, 사이드 메뉴, 뭐 바디 부분, 몸통 부분 있죠. 제가 수업 때 샘플로 쓰는 결과 페이지 요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이거를 기획을 해서 이거를 이제 실제로 구현을 연습을 하면서 이제 HTML이나 CSS나 자바스크립트를 여기 한번 응용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클론 코딩을 한번 해보자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뭐 스트롱이랑 유라는 게 나와 있는데 뭐 일단 해당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의미를 한번 유추를 해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뭐 이 스트롱은 뭐 강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은 강하면 어떻게 이 강함을 표시할까라고 이제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거를 쓰면 이제 진하게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U라고 하는 거는 언더라인입니다. 그럼 해당 문자열을 뭘 표시합니까? 밑줄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작업 한번 해봐도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날짜로 이렇게 테스트에 1110이라고 해서 이렇게 HTML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본 그 HTML 템플릿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하나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트롱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트롱이라고 해서 ST까지만 하시면은 그 자동으로 완성이 되죠. 이 스트롱이라는 이 태그를 이렇게 닫아 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열리는 꺽쇠와 닫히는 꺽쇠가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거 됩니까? HTML에서는 이 꺽쇠, 열리는 태그, 그 닫는 태그 이걸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닫는 부분은 이렇게 닫는 짝이 이렇게 있는 게 있고 짝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볼게요. 그럼 스트롱이니까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표시를 하겠습니다. 스트롱 뭐 테스트 이렇게. 그리고 저장 한번 하시고 이거를 우클릭을 해서 여기 보시면 오픈 위드 라이브 서버라고 되어 있죠. 밑에서 세 번째 마우스 우클릭해서 밑에서 세 번째 요거 눌러주시면 자, 그럼 이렇게 표시가 됩니까? 이렇게 됐나요? 자, 그리고 이거 다시 우클릭해서 페이지 소스 보기 해보시면 지금 제가 방금 입력했던 소스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테스트를 했고요. 그럼 이제 모두 확인해 볼까요? U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U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밑에다가 위에다가 U라고 해서 태그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U 태그 뭐 확인 중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시면은 해당 웹브라우저에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지금 보면 이제 줄넘김이 안 되고 있죠. 나중에 뭐 줄넘김을 하는 뭐 BR이라든지 그리고 뭐 해당 태그가 뭐 전체 블록 사이즈인지 아니면은 이제 일부분 차지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박스 모델 등에서 다시 제가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줄넘김을 뭐 하려고 하는데 뭐 제가 뒤에다가 BR이라고 하나 붙여볼까요? BR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브레이크라는 의미고요. 뭐 줄넘김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BR 이렇게. 그래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여기 내려오는 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뭐 갑자기 제가 순식간에 스트롱이라는 거랑 U라는 거랑 이 BR이나 태그 좀 설명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이렇게 짝이 있는 게 있고요. 얘처럼 짝이 없는 것도 있죠. 종류가. 그죠?
그럼 이게 물어볼 거예요. 왜 얘는 짝이 얘는 왜 짝이 없죠? 그럼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왜? 규칙을 그렇게 만들었으니 제가 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문법의 약속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렇게 앞뒤로 짝이 있는 거고요. 얘는 짝이 이제 없는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간단하게 요 태그를 확인을 했는데 좀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하는 HTML에 관련된 기본 태그의 형식을 지금 여러분 다 보셨어요.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꺽쇠라고 제가 표현할 건데 열리는 태그, 닫히는 태그를 이용을 해서 해당 우리가 보통 이거 예약어라고 하거든요. 예약되어 있는 이 명령어들을 이용을 해서 뭔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이해가 가십니까? 됐나요? 그럼 지금 제가 표현했던 것들을 보시면은 밑줄도 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스트롱처럼 좀 진하게도 표시가 될 것이고 뭐 글자 크기라든지 여기다 이미지를 넣는다든지 또는 이제 동영상을 넣는다든지 그죠? 뭐 그런 것도 이제 넣겠죠. 그러니까 링크를 타고 갈 수 있는 하이퍼 링크를 뭐 추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A 태그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그 어려운 부분은 없죠? 그죠? 그 제가 주의를 좀 드리는 거는 지금 방금 했던 태그들에 대해서 이거 내가 다 외워야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 기능은 이렇게 사용이 되는구나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면 끄덕끄덕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복습만 한 번 더 정독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얘기하는 게 뭐냐? 이제 H1부터 H6까지 이제 헤딩, 이제 머리말에 관련된 겁니다. 이거의 숫자는 작을수록 글자의 폰트 크기는 커지고요. 이 숫자가 뭐 2, 3, 4, 5, 6, 6이 제일 글자 크기가 작고 여기가 글자 크기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 헤딩이라는 이 태그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거 H1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뭐 타이핑을 해도 되고 여기 이제 긁어지죠. 긁어진다는 게 이게 복사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사가. 그래서 그럼 제가 이제 최근에 하는 것들은 이렇게 붙여 놓겠습니다. 그럼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위에 U랑 스트롱은 줄넘김이 자동으로 안 되는데 얘는 뒤에 BR이란 브레이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줄넘김이 되는 거를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요 말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방금 밑에 있던 U라든지 얘네들은 줄넘김이 없었는데 뭐 얘는 줄넘김이 있더라. 그럼 얘를 좀 복사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H1에 되어 있는 거를 2로도 한번 바꿔보시고 이거를 뭐 3, 4, 5 이렇게 6 이렇게 그래서 해당 글자 크기가 이렇게 쪼르륵 변경되는 것도 확인이 됩니까? 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태그들이 기본이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주 많이 쓰일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해당 그 이제 통계적으로 그 차트가 있습니다. 그 차트를 통해서 자주 쓰는 태그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래서 태그 종류가 많이 있지만 통계적으로 좀 주로 많이 쓰이는 거 위주로 좀 보자. 뭐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요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시죠? 그렇죠?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그리고 어디를 보시냐면은 이제 그 검색하는 방법을 이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색하는 방법.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예제가 나와 있는데 현재 1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자, 우리가 구글이라는 곳에서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원래 프로그래밍이 그 공부를 할 때 첫 번째로 알려드려야 될 게 코드 보는 법, 코드 에러 보는 법. 두 번째가 이제 검색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HTML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검색어에 항상 HTML이라는 거를 먼저 적습니다. 그리고 내가 궁금해하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헤딩 H를 궁금하다. 그럼 H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래 보시면 추천을 뭐 H1 태그라고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눌려볼게요. 자,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은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HTML, 궁금했던 게 H1 태그가 뭐냐 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MDN이라는 곳도 있고 그리고 W3 스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아파치 재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뭐 어디 가도 상관없는데 일단 전 W3 스쿨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여기 태그들에 대한 내용 등이 왼쪽에 보면 엄청 많이 있죠.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이게 좀 잘려서 그런데 제가 좀 사이즈를 조정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보시면 엄청 많은 태그들이 있죠. 종류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들을 뭐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그럼 지금 제가 검색한 거는 뭐죠? 헤딩이라는 이 검색을 한 거죠. 그럼 저는 이렇게 많은 그 태그들 중에서 한 몇 가지, 한 10가지에서 한 15가지 정도만 확인을 할게요.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 W3 스쿨 또는 다른 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눌려보시면 해당 명령어에 대해서 이 샘플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태그 명령어들이 어느 웹 브라우저에서 지원이 되는지 여부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꼭 여기 뭐 try your self라 되어 있어서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눌려 보시면 자 이렇게 해당 이 문구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이 된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셨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냐? 본인들이 공부하고 있는 게 뭔지를 일단 파악을 하셔야 되고 내가 찾으려는 하는 내용이 뭔지를 이제 여기 적으셔야 돼요. 보통 제가 수강생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게 중에서 하나가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조금 알아야 된다. 왜? 질문의 요지가 없으면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럼 답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왜? 검색으로.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검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일단 예를 들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검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답니다. 검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건 제가 확인했으니 이건 넘어가도 되겠죠? 뭐 1부터 6까지의 의미, 뭐 작을수록 글자 크기가 커진다. 뭐 H2, 3, 4 뒤에 숫자가 커지면 글자 크기는 작아진다. 반비례죠, 반비례. 그래서 뭐 이런 건 좀 더 다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어려움은 없으시죠? 그죠? 자, 그래서 14페이지에 보면은 그 H의 의미가 뭐 헤딩이다, 뭐 제목, 머릿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갈까요? 그 15페이지에 가시면은 이제 통계에 기반한 학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태그가 보시는 것처럼 엄청 많이 있지만 뭐 전부 다 외울 필요도 없고 전부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게 뭔지, 뭐가 있는지를 한번 궁금하시면 검색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여기 1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검색어에 Advanced Web Rank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TML 태그라고요. 얘를 한번 통계표만 한번 보고 갈게요. 그때마다 통계가 다르니까. 예, 현재 지금 페이지는 1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태그가 얼만큼 빈도로 사용이 많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만 하고 갈게요. 자,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은 뭐 이렇게 뭐 랭킹이 나오겠죠. 여기 HTML 뭐 스타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눌려 볼게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해당 그 태그들이 사용되는 빈도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그러면 사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기본 HTML 템플릿 기본 뼈대잖아요. 뼈대 태그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100% 다 쓰일 수밖에 없고요. 그 외에 나머지 좀 많이 쓰이는 태그들이 여기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디 있죠? 뭐 A 태그라든지 뭐 div 태그라든지 이런 것들 보이시나? 이렇게. 근데 여기 뭐 H 태그는 안 보이죠 지금? 아 밑에 있나요? 이렇게. 자 보시는 것처럼 사용 빈도가 뭐가 지금 제일 높습니까? div가 엄청 많죠. 나중에 이 div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스팸과 비교해서. 뭐 A 링크 이건 특정 사이트에 이제 넘어가는 거, 앵커, 스크립트, 뭐 자바스크립트 해당하는 명령어를 이어주는 거, 뭐 링크라는 거는 내가 참조할 뭐 주소라는 이런 부분들, 이미지라는 거는 내가 어떤 이미지를 넣을 건지, 뭐 이미지를 넣는 거,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좀 주로 많이 쓰는 거는 답정너 정해져 있구나 많이 쓰는 게, 그죠? 방금 제가 U랑 스트롱 했죠. 스트롱 있어요? 없죠? 맨 밑에서 두 번째 있네요. 두 번째 여기 있죠. U 있습니까? U? 없죠? 그죠? 그래서 참고만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전부 다 할 게 아니라 좀 자주 쓰는 거 위주로 좀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예, 됐습니다. 이거 이제 다 떨어갈게요. 이거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전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이렇게 의심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 참고도 하나 적어놨습니다. 영어도 사실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 좀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단어 위주로 여러분들 하루 동안 쓰는 단어를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 사이즈가 나올 거예요. 저는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영어로 좀 말을 하고 싶다고 치면 영어로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일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어들을 한번 세어보면은 그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걸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프리퀀시 빈도, 해당 영어에 대한 단어에 대한 목록 빈도를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넣었습니다.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줄바꿈으로 넘어갈까요? 줄바꿈. 그 BR이라는 거랑 이제 P라는 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BR이라고 하는 거는 자, 브레이크라는 의미고요. 현재 18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자, 줄바꿈을 하는 BR 브레이크랑 이제 패러그래프, 이제 단락을 의미하는 P라는 두 개의 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줄바꿈을 하는데 이제 BR은 그냥 의미가 없이 그냥 줄넘기면 하는 의도로 쓰이는 거고, 이 P라고 하는 거는 줄넘기면 하는 거 플러스 이거는 이제 의미가 이제 단락을 의미한다라는 거를 이제 그 의미 있게 쓰는 좀 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태그 자체의 사용 목적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그런 기능적인 면만 사용하는 것이 있고, 근데 기능 플러스 의미도 하나 포함해서 쓰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웹이라는 게 뒤에 가면 내용이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그 웹페이지에 대해서 이제 뭐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말로 읽어주는 웹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제목인 건지 아니면 이게 본문인 건지 아니면 얘가 이미지인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제 그 읽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해당 의미 있는 태그를 통해서 얘가 본문인 건지 아니면 얘가 이미지인 건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에서 규약된 약속이 예를 들어 텍스트로 해당 이 글을 P라는 걸 의미를 통해서 이거를 표현해서 써야 될 거를 이걸 통으로 이미지로 그냥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사실상 우리가 이제 보는 데는 상관은 없어요. 이미지로 보건 텍스트로 보건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읽어야 된다. 그럼 텍스트를 읽으려고 하는데 이미지는 텍스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읽을 수가 없죠. 그런 부분에서 의미적으로 좀 써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단순히 이 BR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줄넘기 브레이크고 P는 이제 패러글램. 이건 이제 단락을 의미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색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 번씩 이거 한번 그 개인적으로 한번 확인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나중에 정리하실 때. 자, 에러 가볼까요? 그래서 19페이지에 가시면은 그 얘기가 있습니다. 뭐 해당 글에 대해서 이게 글자로 표현할 거냐,
똑같은 글자인데 이걸 이미지처럼 해서 표현할 거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의미적으로 있고 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당 글자면 글자로 해서 좀 이거를 남겨주시고 이미지면 이미지로 좀 구분해서 좀 써달라는 거를 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됐고 뭐 스타일 뭐 일날 이건 나중에 다 얘기 드릴게요. 뭐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비교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H3이라는 걸 통해서 의미 있게 쓰는 게 있고 그리고 지금은 뭐 폰트 사이즈라는 걸 통해서 이제 코딩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한번 써보실래요? 요거 자 끌고 올 수 있으니까 요 확인만 하겠습니다. 컨트롤 C 네. 그리고 VS 코드 여기 위에다가 제가 이렇게 붙여 놓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저장하시면 여기 자동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글자 크기 자체를 폰트라는 뭐 인라인 속성을 줘서 변경을 한 거고 하나는 이제 좀 의미 있게 헤딩 머릿말이라는 의미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H라는 걸 썼습니다. 두 개 다 단순히 크기로만 보면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조금 더 의미 있게 쓰려면은 뭐 H 뭐 이렇게 쓴다라는 것만 뭐 확인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됐죠? 그 두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보시는 것처럼 그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해당 웹사이트를 등록을 할 때 이제 그 이제 검색 엔진에 이제 좀 최적화가 되게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검색하려는 그 내용 부분이 뭐 좀 검색 엔진에 맞게끔 뭔가를 좀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검색을 했을 때 해당 페이지가 좀 앞에 이게 등록이 되는 반면에 만약에 이게 의미도 없고 검색 엔진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안 맞게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웹페이지를 만들었다라고 치면 어때요? 의미가 사실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검색을 했는데 내 건 저기 뒤에 100페이지 정도 있어요. 그 하나만 안 하죠. 그죠? 내가 웹사이트를 만들거나 이걸 했을 때 사람들에게 좀 노출이 되기를 좀 원하는 것이고, 그죠? 검색이 좀 되기를 좀 원하는 것이지, 뭐 단순히 내 개인적인 뭐 걸 이용하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은. 그죠? 공유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뭔가를 이제 또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서치 엔진 옵티마이즈라고 해서 SEO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검색 최적 조건이 맞아야 그 검색을 하는 이제 그 벌레들이 이 조건을 보고 잘 수집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웹의 그 규격에 맞게끔 작업을 좀 해주세요라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기본 HTML 얘기를 조금 더 드렸고요. 그리고 뭐 HTML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방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좀 규격에 맞게끔 의미 있게 좀 사용해 달라. 그래야 이제 뭐 그 비즈니스 측면 검색하는 거에도 좀 더 효율적으로 되고 뭐 약간 뭐 휴머니즘 이제 그런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뭐 청각적으로 읽을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좀 해달라라는 얘기를 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접근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제 제가 오픈소스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거는 무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해당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소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제가 밴드에 들어와도 이 밴드에 대한 만들어진 소스를 보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죠? 이렇게 해당 소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웹이 그 오래 전부터 나왔지만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오픈소스 무료이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용어를 뭐 개방성, 뭐 접근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22페이지는 제가 좀 얘기를 드렸죠. 이제 HTML을 뭐 쓸 때 단순히 크기나 뭐 이미지로만 할 게 아니라 글자면 글자, 이미지면 이미지, 해당 관련된 의미 있는 태그들을 좀 써주세요 라는 부분의 내용이 22페이지입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네.
이건 제가 넘어가도 되겠죠? 했던 내용 그 같은 반복이 되니까. 그리고 그나마 조금 재밌는 게 이제 이미지 태그입니다. 이미지 태그 한번 해볼게요. 이제 살 지루할 쯤 되면 이제 좀 재밌는 게 또 나오고 또 살 지루할 쯤 되면 또 지루한 게 좀 나옵니다. 자, 사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 이미지라는 태그를 통해서 해당 이미지들을 이제 넣을 수가 있는데 뭐 소스 부분에 해당 원격지 그러니까 즉 특정 웹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올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제 로컬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은 우리가 뭐 그 해당 검색에서 필요한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이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구글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검색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뭐 제가 코딩이라고 했다. 엔터 칠게요. 그러면 검색하고 나서 여기 밑에 카테고리를 보시면 여기 이미지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미지. 예를 들어서 여기 많은 이미지들이 있을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도구를 보시면 도구를 한번 눌려 보시면 여기 사용권에 대해서 뭐 상업 및 기타 라이선스 아니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이렇게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상업적으로 다른 곳에서 배포해서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임시로 우리는 각자 스터디 공부하는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받으셔도 되는데 나중에 이걸 실제로 배포를 하고 이거 사이트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이미지들이 글자 폰트를 비롯해서 저작권에 많이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뭐 아무거나 한번 받아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얘를 한번 받아볼까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 우클릭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미지 주소를 복사하거나 저 주소 복사 한번 해볼까요? 주소 복사.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키워드를 통해서 그 이미지로 들어와서 한번 이렇게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사하셨나요? 네. 하셨으면 여기 웹브라우저에 한번 이렇게 컨트롤 V 붙여넣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뜨나요? 떠요? 그럼 여기에 뜬다고 치면 그럼 우리가 그 여기 이미지 속성을 통해서 한번 이거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위에다가 태그는 이미지라고 하네요. img 이렇게 해서 닫아 주시고 그다음에 그 뒤에 속성이 뭐 src로 되어 있습니까? src 이렇게 그럼 여기 src 하고 여기다가 해당 주소를 이렇게 붙여 넣어 볼게요. 너무 기네요. 그래서 한번 닫아 볼까요? 이렇게 너무 기네. 잘못 갖고 왔네요. 아무튼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져와집니까? 어떤가요? 안 된다 손. 한번 내볼까요? 네, 한번 내봅시다. 그러면 코딩하는 건 너무 딱딱하니까 그러면 고양이 그래서 뭐가 좀 귀엽죠? 이 친구가 좀 귀엽네. 뭐 이 친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은 제가 주소를 복사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이미지를 그냥 다른 이름으로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뭐 제가 고양이 1 이렇게 할게요. 다운로드 저장. 확장자가 저는 JPEG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확장자 잘 보시고 받으니까 JFIF로 변경이 뭐 되었는데 뭐 확인을 하시고 그럼 다운로드에 와서요 이 고양이 1번 사진을 더블 클릭해서 잘 열리는지 이렇게
잘 열린다면 그럼 이거를 복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얘를 복사하셔서 파일을 그 VS 코드에 현재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웹의 워크스페이스 여기에다가 그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제가 넣기는 넣을 건데 뭐 폴더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오늘 날짜가 11월 10일이죠. 221110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아까 고양이 사진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들어왔죠? 그리고 자, 요거는 너무 길어서 요건 제가 지울게요. 이거는 지우고 여기 주소 부분을 이렇게 지우고 여기다가 고양이 이름을 가져와야 되니까 보통 리팩터 우클릭 하시게 되면 여기는 리네임으로 되어 있네요. 그 우클릭해서 리네임해서 저는 보통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고양이 파일 이름을 복사했고요. 그 해당 파일 이름을 여기다 일단 붙여 넣겠습니다. 이렇게 됐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닫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장.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그 24페이지를 하고 있고 지금 이 명령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미지를 지금은 제가 작업하고 있는 테스트 1110.html에 있는 같은 폴더, 같은 공간에 있는 곳에 이미지를 복사를 했습니다. 요거 이해 갑니까? 해당 고양이 사진을 같은 폴더에 지금 제가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장해서 이제 어디 갔죠? 한번 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제가 폴더 만들고 파일을 이리저리 옮기다 보니까 요 위치가 좀 바뀌어서 그렇거든요. 상관없으니까 다시 여기 파일을 우클릭해서 여기 오픈 위드 라이브 서버를 켜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됩니까? 혹시 안 되는 분 손? 한 분, 두 분, 오케이. 그러면 잘 되는 분들은 뭐 사진 한번 이렇게 몇 장 한번 더 올려 보세요. 지금 안 되는 분 제가 잠깐만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갔다 갈게요. 파일 이름이 이름이 좀 기네. 잠깐만요. 파일 이름을 바꿔서 그러면 이게 굳이 이름 바꾸기 위해서 캣 해라. 캣 C 이렇게 합시다. 아마 뒤에 학생자를 안 써서 그런 것 같은데 CAT T 점 G 저장 컨트롤 S 이 파일이 같은 공간에 있는 거 맞죠? 아닌데 다른 공간에 있는데 이 폴더를 만들어서 아까
폴더를 새로 만들고. 만들었는데 네. 그림 파일은 있는데 네. 이 파일은 같이 안 있어서 이거 여기로 옮길게요. 네. 그리고 이거는 다시 근데 너무 사진이 크게 나오면 이거 조절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 50으로 조정하면 돼요. 이 컨트롤 C 있으면은 스페이스 한번 띄우고 이거 50 저장 아, 페이지 개인 통제 네, 갔다가 한번 봐주세요. 뭐가 안 되죠? 잠깐만 이거 같은 공간이 아닌 거 이거를 안 나온다고 폴더 안 나온다고 이거예요. 이게 지금 그걸로 돼요. 확장자가 안 써서 페인트 그러면 게임에서 점 찍고 페인트 하나 써보시면 돼요. 이 파일이 맞는지 일단 다시 이제 될 것 같은데 파일이 괜찮아요. 이거 하신 거 아니죠? 그러면 그 밑에다가 그 위에다가 한 개 더 설명해 보시죠. 열리는 그 이름을 그러면 그 다운로드되는 이미지를 여기 싹 끌어다 주게 하시면 다시 코드 넣어주시면 코딩 장치 여기 코딩은 끌리겠어요. 아무것도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미지도 한번 한두 개 더 해보시고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실 거예요. 그 가급적이면 실습할 때 한번 최소한 한두 번, 해서 한 두세 번 정도 한번 따라 한번 해보셔야 이렇게 좀 기억에 좀 잘 남습니다. 지금은 좀 쉽죠? 엄청 쉽죠? 그냥 기본 태그만 복사해서 확인만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해당 이미지에 대한 경로에 대해서 뭐 절대 경로니 상대 경로니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릴게요. 지금은 같은 폴더에 같은 공간에 있는 이미지만 일단 땡겨서 쓰는 거 하나. 그리고 이제 그 원격지 다른 파일 서버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HTTP 주소 어쩌고저쩌고 있죠. 그거 하는 거 하나. 두 개를 했습니다. 아직 그냥 이미지를 이제 불러오는 거 정도만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때요? 할만해요? 너무 쉽나요? 처음에 좀 쉽죠? 좀 쉬운데 조금씩 하다 보면 조금씩 이제 머리 이제 좀 아프기 시작합니다. 일단 처음이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지는 요거는 많이 쓰입니다. 요거 많이 쓰이니까 요건 좀 잘 좀 따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다음 시간에 여기 25페이지부터 또 차근차근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이게 하다 보면은 어디가 좀 힘드냐면 여기서 많이 힘들합니다. 그 어디냐면 없네. 지금 임시라서 그럼 제가 완성된 건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그 이제 프리넘 사이트에서 도메인 등록하는 게 조금 거기서 머리가 좀 아프거든요. 아마 그냥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거 하면 오늘 이제 기본적인 그 각자 도메인 이름으로 만들게 되니까 자, 요거 25페이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할 테니까 좀 쉬었다가 할게요. 아시겠죠?